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지금 올해 24년 들어와서 갑진년이 시작됐고 또 풍수적으로 구운이 시작되면서 사실 구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운의 기운 자체가 불의 기운이다. 이 불의 기운은 문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불과 연관성 있는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또 K컬처, K문화 뭐 이런 쪽으로도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불의 기운이라는 게 이 전쟁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도 포함되지만 국방력, 방위산업, 전쟁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갑자기 지금 미사일을 서로 쏘면서 전쟁 분위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으면서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가 상당히 이상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과연 얼마만큼 확전될 것이냐 이 부분 하나하고 또한 또 긍정적인 부분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미사일 뭐 쐈네 아니면 드론이네 아니면 F-35가 가서 폭격을 했네 막 여러 가지 지금 설설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굉장히 불안 심리를 자극을 시켜 갖고서 다시 또 재공격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확전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도 잠깐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직선 거리가 1,20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또 수도라든지 중심부 따지면 1,500km에서 2,00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위에 아니면 폭격기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르단 이런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미사일만 오고 가고 비행기만 폭격한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것을 제가 뭐 100% 전면전 안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현재 국제 지정학적 정치학적 측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실제 다른 외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지도만 보더라도 야 전쟁이 쉽게 확전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 드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요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환율도 불안하고 또 원유값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주식까지 떨어짐으로써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확전이 돼서 뭐 세계 뭐 3차 대전으로 가고 이런 거 정도는 아닐 것이다.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구은 시대에는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 그리고 25년, 26년, 27년 굉장히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일부 기운적으로 남아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될지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남아있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금방 내 확전이 돼서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신 보도를
한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에서 19일 날 보도를 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시작을 했다. 군사기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작 이란 당국은 이번 폭발 자체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란이 빼고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다른 외신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F-35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자체에서는 공격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자체 드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 자체에서 드론이 이제 공습을 다른 뭐 반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것을 격침을 시켰다, 격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란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도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공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핵시설을 공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도 테헤란을 공격을 했다든지 전면전 확전의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한다. 어떤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을 여기 휘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나중에 대선에 이상하게 꼬여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이스라엘을 의무로는 뒤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 지원 없이 이란을 공격한다? 그것도 지상전 투입 안 하고 그냥 미사일만 쏘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MBC에서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 지금 서로 각자 다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이걸 또 꼬투리 잡았는지 전쟁 일어날 분위기처럼 계속 방송해대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렇게까지 확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왜 떨어지냐? 그럼 주식시장은 사실 그동안 좀 올랐어요. 물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런 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해서 그동안 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있었지만 근데 미국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받을 때가 됐는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뭔가 떨어진다고 하면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빌미를 삼아서 지금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고 조정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도 조금 미국 시장이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도 좀 딜레이 시켜서 9월에 인하한다 아니면 심지어 내년에 인하한다 그래서 연기된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쟁이 확전이 돼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좀 아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힘내시고 또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쪽에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건데 저도 이걸 좀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예금에 몰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무려 2,400조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네, 2,000조가 되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반대로 또 여윳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외국 나가보고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복지가 잘 된 나라도요, 빈부격차 심하고 또 차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럼 공산주의, 중국, 북한 없나요? 여기는 더 심해요. 훨씬 더. 우리나라처럼 골고루 국민들이 시골만 가더라도 차 다 있고 집 크고 가전제품 다 좋은 거 쓰고 또 옛날처럼 뭐 초가집에 사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포장 다 됐고 전기 다 잘 들어오고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골고루 농촌과 시골, 도시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고 굶어 죽고 그런 사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그럼 괜찮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오히려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가도요. 하노이라든지 방콕, 마닐라 이런 데 가면 잘 살고 못 사는 빈부격차 엄청나게 심하고요. 그 중심부는 생각보다 국민소득은 낮은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옛날에는 뭐 헬조선 이렇게 해갖고 이상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회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의료, 복지 이런 거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좀 좋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현금하고 예금 자산이 무려 역대 최대 규모의 2,400조 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펀드라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비중이 50% 가까워요. 49%.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2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주식시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 못 오고 주식이 지지부진하냐?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도 많이 하고 또한 또 자사주도 소각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대주주 자체가 주가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기업을 뺏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하고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 배당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기업도 잘 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가 주가 상승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이게 계속해서 세금이라든지 법 그리고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못 올라가니까 아예 차라리 위험한 주식에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나는 그냥 예금할래. 이자 없어도 그래도 은행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가는 건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나라 세금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도 좀 줄여주고 또 기업들은 배당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당, 소득세 그런데 지금 금투세까지 또 한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또 매긴다. 20% 이상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법을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옥죄버리니까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불어난 가계 여윳돈 2020년도만 해도 1966조였는데 24년 불과 4년 사이에 500조 가까이 가계 여윳돈이 늘어났어요. 이 여윳돈이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가처분 소득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못 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만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은행 이자도 많이 안 주는데.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오려고 하면 어쨌든 이 법을 좀 제도를 정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이 가계의 여윳돈의 10%만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오면 지금은 20%지만 30% 이상만 되면 3천은 금방 가고요. 4천 시대도 열리고 삼성전자도 1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여서요,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야당에서 다 반대를 해버리고, 또 자기들 이상한 법, 다 옥죄는 법만 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돼? 악순환이 돼서 국민들은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못 올라가고, 부동산도 계속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금리도 못 내리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누구 탓이냐? 결국 국회 탓이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정부가 원하는 법은 통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야당이 지금 무려 180석 이상, 190석 이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이 아무런 힘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100% 야당의 탓이고, 그 야당을 찍은 국민의 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다르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정치적인 측면, 또 국제 정세,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듣기 싫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쟁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조금 쉽지는 않다 말씀드렸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 가게에 여윳돈이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